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 해볼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무렇지 않게 보내던 하루 속에서 문득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빠지는 듯한 순간을 느낀다면 그건 그냥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숨은 심장 질환인 부정맥의 시작일지도 모르는데요. 부정맥은 평소엔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치명적인 위기를 부르는 질환입니다.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 심전도로는 진단이 어려워 놓치기 쉬운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이노메디에서는 이처럼 조용하지만 위험한 질환인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 부정맥을 24시간 감지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진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정맥의 증상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부정맥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부정맥은 심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생성된 신호가 심장 전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정기적 흐름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데 이 흐름이 어긋나면 맥박이 튀거나 건너뛰는 듯한 느낌, 두근거림, 심하면 실신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나 맥이 좀 불규칙한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증상이지만 이게 부정맥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정맥을 겪고 있을까요? 네, 부정맥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정맥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약 39만 8천 명에서 2023년엔 48만 7천 명의 환자가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진료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심방세동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형태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면서 유병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부정맥, 왜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단순히 어떤 노화 때문만은 아니겠죠? 네, 부정맥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심장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심근경색, 심부전, 판막질환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여기에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또는 전해질 불균형, 수면 무호흡증 같은 내과 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 일부 약물의 부작용,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도 부정맥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즉 단순히 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전신 건강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도 참 다양한데요. 문제는 증상이 간헐적이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부정맥을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네, 부정맥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발생할 때의 심장 전기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진단하지만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질 때는 검사 당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보다 정밀한 추적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24시간 심전도, 즉 홀터 모니터 검사를 시행하거나 1에서 2주간 착용하는 부착형 기록 장치 또는 심장 근처에 삽입해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루프 리코더를 활용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단 기법도 증상의 특성에 맞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지속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진단 이후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네, 부정맥 치료는 종류와 심각도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거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요. 필요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전기신호 부위를 제거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맥박이 지나치게 느린 경우에는 인공심박동기를, 심실성 부정맥처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식형 제세동기를 삽입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인데요. 카페인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자극 요인을 줄이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장기적인 예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료에 앞서서 이런 부정맥을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핵심일 텐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기존 검사 방식에서 불편하거나 또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검사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심전도 검사는 대부분 병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짧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평소에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한 환자에게는 진단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쓰이는 24시간 심전도, 이른바 홀터 모니터도 있었지만 이 역시 한계는 뚜렷했는데요. 우선 기기가 크고 무겁다 보니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씻거나 자는 동안에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수능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하다 보면 측정 중 전극이 떨어지는 등의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환자는 병원에 가서 하루를 온전히 검사에만 할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고 또 의료진도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좀 보완할 기술로 요즘은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 기기 정확히 어떤 장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는 몸에 직접 부착해 장시간 심장 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장비입니다. 기존의 심전도 검사가 병원에서 짧게 측정하는 데 비해 이 기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일간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까지 포착할 수 있어 진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 유도 심전도로도 심부전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최근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단일 리드 심전도만으로 심부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전도 결과를 AI가 분석한 예측 정확도가 기존 예측 지표보다 더 우수하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심전도 데이터만으로도 심부전 위험이 최대 7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웨어러블 기반 심전도 기술의 실질적인 임상 가치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웨어러블 기술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 기기의 사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부정맥 진단을 위한 장기 심전도 검사의 보험 수가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의 활용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4시간까지만 수가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또 7일 초과 14일 이내로 세분화돼 구간별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장기 연속 측정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진료비 부담을 낮춘 진단이 가능해졌고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도적인 기반이 좀 갖춰지면서 더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로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정확도 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전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용 기기는 의료용으로 설계된 패치형 장비와 비교해 정확도나 진단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과 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심장 리듬 이상을 포착하는 데에는 의료용 패치형 장비가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출시된 의료용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출시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기업인 에이티센스에서 개발한 패치형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인 에이티패치, 또 대웅제약의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인 모비케어, 전문 의약품 기업인 동아 ST가 판매하는 가정용 모니터링 장비 하이카디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스마트워치보다 작은 패치형으로 설계돼 피부에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대 14일까지 심전도를 연속 측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출시가 되면서 부정맥 진단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수당기내과 신동구 교수님을 만나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의 임상 적용과 부정맥 진단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제가 표현하는 신세계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단은 병원 입원 환자에서도 예를 들어 환자가 병상에 있으면 이렇게 줄을 달아서 모니터가 있고 환자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장스럽고 힘들었는데 이 웨어러블 기기가 또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이 되는 거니까 환자가 그거를 장착하고도 일상생활 중에 또 병실 생활 중에 어떤 부정맥이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새는 심전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호흡수 이런 것도 다 같이 모니터링이 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환자가 지금은 괜찮지만 곧 환자가 더 크리티컬한 아주 심각한 순간에 빠질 것인지 그걸 AI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래보다는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진단율도 높이고 또 우리 환자 편의성도 극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정맥 발견율은 높다. 일반적으로 종래 홀터라는 것은 24시간만 모니터링 가능한데 그때 부정맥 검출률은 거의 한 28%, 30% 돼요. 그런데 모니터링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가 14일, 2주 정도 달았을 경우에는 부정맥 검출 가능성이 거의 100%.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모니터링, 특히 14일까지는 모니터링을 해야 제대로 된 부정맥의 발생률을 알 수가 있겠다. 또 한 가지 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본 환자인데 14일 달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 마지막 날 여기 보이는 여기 심방세동이 생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만 찼다고 해서 다음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요것만 모니터링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부정맥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까지 발견하려고 그러면 결국 장기간 모니터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그 웨어러블 심전도기가 이제 의료 현장에서 더욱더 더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좀 정확도가 좀 더 개선돼야 된다. 어떻게 개선되냐? 싱글 단일 유도기 때문에 우리가 심방세동을 찾는 데는 아주 적합하지만 다른 부정맥을 찾는 데는 좀 제한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심근허혈 협심증 환자의 심근허혈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에 대한 심전도의 변화 이런 걸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개선돼야 되고 활동 중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잡음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이런 환자의 활동에 관계없이 정확하고 깨끗한 심전도가 기록되어야지 우리가 의료진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웨어러블 기기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이 심전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환자의 수면 무호흡을 측정한다든지 또 심부전 상태를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적부터 이런 상태도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 웨어러블 기기가 좀 더 발전하고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는 아직까지 환자의 편의성은 대폭 개선되고 진단율도 높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조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고령화되면서 부정맥 발생률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검진 차원에서 예를 들어 65세 혹은 75세 이상 되면 이걸 현재 정상은 못 느끼더라도 검진 목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3일 이상 심전도의 경우는 20%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80%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부정맥학회의 노력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단어가 국민의 뇌리에 박힐 때까지는 상당히 한 10년 이상 세격을이 걸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부정맥과 심방세동이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맥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심방세동은 하나의 부정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일단은 적어도 자기가 조금 정상이 이상하다, 맥박이 불규칙하다 하면은 이게 손목을 통해서 자기 맥박을 이렇게 한번 측정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웨어러블 심전도 기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점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편하고 진단율도 높다고는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 좀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착용형 기기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모든 측정값이 곧 진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처럼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기의 경우 일상적인 심박수 관리나 이상 징후 탐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 진단용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장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워치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더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웨어러블 장비 역시 AI나 알고리즘이 분석한 데이터를 의료진이 해석해 최종 진단으로 연결하는 구조여야만 안전합니다. 즉, 장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료진의 판독과 해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단으로서의 의미가 생깁니다. 네. 이 부정맥은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인 만큼 조기에 포착하는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의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노메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